태어나 사연을 보내는 일이 처음이다 보니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많이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가 그리 밝은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더욱더 그러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왕 마음 먹고 입을 떼게 된 거 이 자리에서 다 말해보려고요. 그러면 답답하기만 한 제 속마음도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엄청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실패한 결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이혼들처럼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로 헤어진 게 아니다 보니 이곳 사연 채널과 딱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저에게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곳에도 못된 시어머니들 참 많던데 제가 겪은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점수 한번 매겨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이혼 이야기를 하자면 친정집 사정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저희 친정집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 친정집은 여타 다른 집들과 달리 저희 엄마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아빠가 안 계시거나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부부들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작게 사업을 하시게 되면서 엄마 중심의 가정이 됐죠. 저희 친정엄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결혼을 하시기 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시장에서 건어물을 파시던 아빠와 결혼하신 후에 아빠 가게 장사를 도우며 지내셨죠. 그때까지는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라서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가며 부업을 하셔야 생계 유지가 가능한 형편이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빠듯한 형편에도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은행이나 다른 투자에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며 이자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시장 안에 있는 인근 상인들에게만 빌려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 나중에는 건어물을 사러 가게를 찾는 분들보다 엄마께 돈을 빌리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가 됐다고 했죠. 쉽게 말해 엄마가 일수를 전문적으로 하게 됐던 겁니다. 아무래도 현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특성상 가깝고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저희 엄마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그 덕분에 엄마는 큰 돈을 벌게 됐죠. 비록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을 만큼 제대로 된 정규 교육도 못 받으셨지만 사업 관련한 머리는 비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수로 번 돈을 건물에 투자하시며 계속해서 재산을 불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는 넉넉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엄마가 배움이 짧다 보니 자식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공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 덕에 제가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죠. 이후로도 저는 부모님 지원 속에 부족한 것 없는 삶을 보냈고 다른 친구들보다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 취업 준비를 한 끝에 취직을 해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오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거나 이 남자와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건 아니었지만 그 사람과 연애를 하는 동안 큰 문제가 없었고 서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상황에 결혼할 나이가 되고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된 거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한 뒤 각자의 부모님들께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예비시댁으로 찾아가게 됐죠. 그렇게 만나 뵙게 된 어머님은 다행히 제가 싫지 않은 듯한 모습이셨지만 남편에게서 먼저 저희 집 사정을 들으셔서 그런지 왠지 저를 좀 무시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
어머니께서 일수일 하신다고? 세상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런 일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니? 살림이 오죽 힘드셨으면 여자 몸으로 그런 험한 일을 하셨을까? 아휴, 아버지께서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셨나 보다. 그 듣자 하니 어머니가 국민학교만 나오고 공부도 제대로 못 마치셨다면서? 근데도 남편 대신 바깥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네. 배운 게 없으니 제대로 된 일도 못 구했을 텐데. 얼핏 들으면 집안 살림 일으킨 저희 엄마를 대단하게 말하는 듯 보였지만 저희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저희 어머니가 못 배워서 일수일을 하신다고 콕 집어 말하시는 게 듣기 좋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을 무시하시는 시어머니는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하신 분이셨습니다. 사실 남편의 집안이 그 당시는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긴 해도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꽤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인맥과 지원 덕분에 어머니는 비록 시간제 강사긴 해도 대학 강단에도 서셨고 지자체에서 강사 활동도 하시던 분이라 스스로 자부심도 있으시고 콧대가 워낙 높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리고 집안이 쫄딱 망해 전셋집을 전전하며 자식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시고 계시지만 어머님께서는 젊은 시절 잘 나가시던 모습 때문인지 자존심이 무척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방끈도 짧고 고생만 하시다가 일수일을 하시는 저희 엄마를 무시하시는 듯 했죠.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화가 났지만 그나마 남편이 옆에서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를 말려서 제가 참고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저와 저희 부모님께 잘못한 걸 아는지 집을 나오자마자 제게 대신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아까는 우리 엄마가 너무하셨지? 우리 엄마가 좀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셔서 그래. 그래도 자기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우리 결혼에 대해서 딱히 반대도 안 하시잖아. 글쎄, 내가 느끼기에는 어머님께서 분명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이대로 결혼했다가 나중에도 지금 일과 비슷한 문제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나 솔직히 어머님께서 저런 말하는 거 참을 자신 없어. 아니야, 그런 일 절대 없어. 내가 엄마한테 방금 전 상황이 어떻게 들렸는지 잘 설명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미니야, 미안해 정말.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남편 잘못은 아니지만 저는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시댁에 시집을 가도 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혼을 다시 생각하려고 고민하자 남편은 어머니가 다시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제게 확신을 주기 위해 시어머니를 만나는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는 시어머니께서도 전처럼 저희 엄마를 무시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실수를 하셨던 건지 남편이 하도 부탁을 해서 그 말을 따라주신 건진 몰라도 남편이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예의 바르게 잘 자라고 전문직인 남편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게 된 저희는 얼마 후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더 이상 저희 집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 놓고 간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안 싸더니 일수일 하신다 그러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일수? 그거 불법 아닌가요? 은행도 아닌데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는 게 조폭들이 하는 사채와 별반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 하시려면 무섭지 않으세요? 별 이상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아무래도 위험해 보이는데. 아휴, 그 아무리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돈이 궁하다고 해도 그런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일수를 한다고 다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저희 엄마가 악덕 사채업자처럼
불법적인 일을 하는 듯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발언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려고 했더니 엄마가 그런 저를 애써 말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견례 자리 내내 엄마는 자신을 무시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어려워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는 가방끈이 짧은 자신과 달리 대학 강당까지 섰다고 하던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작아졌던 모양입니다. 가방끈 그게 도대체 뭐라고? 지금은 누가 봐도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무시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엄마가 무시당하는 게 속상해서 제가 대신 따지고 싶었지만 엄마는 제 손까지 끌어 잡아당기시며 저를 말리는 바람에 시모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야 했고 작아져 있는 엄마의 모습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괜히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까는 왜 말렸어?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됐어.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어. 아무렇지 않긴. 엄마가 뭐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 나까지 가만히 있으면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뭐라고 보겠냐고. 그래서 거기서 난리치고 파혼하려고? 아서라 아서. 몰라.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할래. 지금도 이러는데 내가 그 집 들어가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엄마 무시하는 말이나 더 듣겠지. 내가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아유, 별말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성을 내.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엄마는 그런 거 다 괜찮아. 우리 딸만 행복하면 되니까. 1년에 네 시어머니 얼굴 몇 번이나 보겠니? 내 욕을 몇 번이나 듣겠어. 그러니까 괜히 억지 쓰지 말고 너는 결혼 준비 잘할 생각이나 해. 네가 좋은 남편 만나 시집 가는 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시어머니에게 따져 묻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지만 제가 결혼하는 게 효도라는 엄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에게는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하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번 상견례 이후로 저희 엄마 기를 죽였다고 생각을 한 건지 갑자기 저희 쪽에 무리한 요구를 해오더라고요. 내가 예물 목록을 좀 만들어 봤거든. 이거 가져가서 너희 어머니 보여드려라. 요즘에는 다들 이 정도는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너희 집이 돈은 좀 있다니까 이 정도는 무리 없겠지? 하기사, 잘난 사위 얻어가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지. 시어머니가 제게 예물 예단 목록을 보여주셨는데 아들 내어주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인지 명품 가방부터 밍크 코트까지 이번 결혼으로 아주 한몫 단단히 챙겨가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못한 시댁을 배려해서 받는 것도 없는데 해오라는 것만 줄줄이 있으니 기가 막혔죠. 별 볼 것 없는 집안에 돈만 많으니 이거라도 해오라는 건지 턱도 없는 소리라는 생각에 저는 제 선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남편에게 주의를 시켰습니다. 어머님이 예물 목록이라며 주셨는데 아무래도 너무하신 것 같아. 서로 적당히 성의만 표시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우리 집에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어머님한테 자기가 알아서 설명해 드려. 그랬구나. 나는 몰랐어. 아무래도 엄마가 욕심이 나셨던 모양이야. 그건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제가 남편에게 전달하고 일이 잘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저 몰래 친정엄마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는 예물을 받아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죠. 엄마는 그 소식을 제가 알게 되면 화를 낼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나중에 시집 가고 나서야 그 일을 알고 나서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던지.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에 애꿎은 남편에게만 화풀이를 하게 됐죠.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남편이 무슨 잘못인가 싶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시댁에 갔던 날 시모에게 그 일을 문제 삼아 말했더니 시모가 또 제 앞에서는 별다른 말을 안 하고 있다. 이번에도 또 저 대신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화풀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콧대 높은 사돈이 어려우셨던 엄마는 그런 시모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계셨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알게 된 저는 제가 하는 행동이 오히려 엄마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더 이상 시모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제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서 제 선에서 해결하는 게 엄마에게 피해가 안 가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 후로는 시모가 엄마를 무시하고 헛소리를 해도 그냥 대충 한 귀로 흘려 듣기만 했습니다. 시모가 저희 친정일로 꼬투리를 잡아도 별말하지 않고 넘어가게 됐죠. 그런데 제가 바보라서 참고만 있는 줄 아는 건지 자기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곤 남편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은근슬쩍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보, 그 엄마가 이번에 대학 교수 일하실 때 알고 지내시던 친구분들이랑 여행 다녀오신다는데 용돈 좀 드리자. 용돈? 얼마나 드리면 되는데? 그걸 뭘 나한테 물어. 당신이 적당히 알아서 드리면 되지. 결혼하고서부터 남편은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좋은 사위 노릇은 혼자 다 할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는 정작 자기 엄마만 챙기기 급급하더라고요.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노후 준비도 안 하고 있는 시모는 매번 여행이며 쇼핑이며 다니시기 바빴고 그때마다 꼭 저희에게 용돈을 바라셨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엄마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늘 저희에게 해주시기만 하셨고요. 저도 홀시어머니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노력했지만 남편이 매번 시댁만 챙기는 게 서운했어요. 어머님은 맨날 돈 없다 그러시면서 여행 참 자주 다니시네. 우리가 그동안 어머님 여행 가실 때마다 용돈 챙겨드린 것만 해도 얼마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 엄마도 여행 좀 보내드리자. 그동안 받은 것만 많은데 이참에 사위 덕에 해외여행 보내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장모님? 에이, 뭐 장모님이 무슨 여행이야. 뭐가? 우리 엄마도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셔. 어머님만 여행 다니실 줄 알아? 아니,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아? 장모님은 영어도 한마디 할 줄 모르시잖아. 근데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뭐해? 그러지 말고 그냥 가을에 단풍 구경이나 보내드려.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사시는 시모는 계절이 변할 때마다 철마다 해외여행 보내면서 우리 엄마는 영어도 못한다고 무시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동안 친정엄마가 하나뿐인 사위라고 남편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사위라는 놈은 받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희 엄마를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며 남편과 저는 점점 자주 다투게 됐죠. 당신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언제는 어머니가 우리 집 무시하게 안 하겠다고 약속한다며.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한다 그래놓고 이제는 당신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그게 무시야?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지. 솔직히 장모님 돈 잘 버는 거 빼면 뭐가 있어. 어른이라고 배울 점이 있기래, 교양이 있기래. 솔직히 내가 이제까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장모님 설명하기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일수를 한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장 바닥에서 건어물 장사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건물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지? 그럼 무슨 돈으로 그 건물 사게 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저래 나만 난감한 상황 많다고. 그래도 나름 사위로서 챙겨야 하는 건 다 하잖아. 이 정도만 해도 나 사위로서 잘하는 거 아니냐? 뭐? 창피해? 당신 정말 말 다 했어? 그럼 당신과 당신 시댁은 나한테 안 창피할 것 같아? 당신만 따져도 그렇지. 당신 직업 말만 전문직이지. 그래서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이 많아? 그렇다고 그 돈 전부 그대로 가져와?
매달 당신 어머님한테 가져다 바쳐서 집으로 가져오는 돈은 더 적잖아. 솔직히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으면, 내가 당신보다 돈 잘 벌지 않았으면 이 가정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도 못했어. 알아? 그것뿐이야. 당신 집안은 어떤데? 그렇게 교양 있고 많이 배워서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렇다고 배운 만큼 모범을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놓고 뭐? 그딴 말을 해? 이럴 거면 대체 나랑 왜 결혼했니?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래, 남편 욕 시댁 욕하니까 이제 기분 좋냐? 무시하니까 좋아.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왜? 내가 그깟 이혼이 무서워서 못할 줄 알고? 바보같이 우리 엄마 무시당하게 할 바에 이혼녀가 되는 게 낫지. 나도 우리 엄마 무시하는 당신 엄마나 당신이나 더 보고 싶지 않아. 나를 무시해도 우리 엄마 무시하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싶었던 저는 결국 남편과 크게 싸우고 말았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남편이 친정을 무시하니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모나 시누이가 하는 무시와는 차원이 다르게 느껴졌죠.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결혼까지 했다니 저 스스로를 혼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만 결혼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보인 시모의 모습을 보고 그 엄마의 그 아들일 거라는 걸 먼저 알아차려야 했다는 후회를 하게 됐죠. 몇 번을 생각해봐도 지금 남편과 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 후회가 됐어요. 또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며칠 뒤 저는 혼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마음속으로 이혼 결심을 하고 난 뒤 가장 먼저 친정 엄마와 아빠 생각이 들었고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두 분께 말씀드리면 두 분 모두 제 이혼을 자신들 탓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었으니까요. 또 충격도 많이 받으실 거고요. 그렇다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었으니 부모님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놀라시게 결심이 든 이 순간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당연히 엄마가 한 번쯤은 말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엄마가 이혼을 말리긴커녕 그렇게 당하기만 하다 끝낼 거냐고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네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해도 아무런 상관없어. 그냥 너만 잘 살면 된다고. 그런데 네가 정 못 살겠다. 임서방도 너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혼해. 엄마 아빠는 말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왕 이혼하고 나올 거면 너도 그 사람들한테 복수할 거 하고 나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건 무리겠지만 억울한 마음 조금은 풀어야 되지 않겠니? 저번에 들어보니까 너희 시어머니 생일이 며칠 뒤라고 하지 않았어? 그때 분위기 찬물 끼얹게 이혼 발표를 하던가.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지저분하게 이혼을 하는 건 싫었지만 그렇다고 당하기만 하다 바보같이 이혼하는 건 더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 말대로 시모의 생일날을 엉망으로 만들어보자고 결심하게 됐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모의 생일이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 남편과 같이 있는 것도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최대한 집에서 남편과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죠. 그렇게 며칠 안 되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시모의 생일날이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가니 아침 대바람부터 시모는 꽃단장을 하고 있었고 기분은 날아갈 듯한 모습이었죠. 보통의 날들이었으면 그런 시모의 모습이 꼴보기 싫었을 텐데 그날은 보기 좋더라고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저리도 신난 모습으로 제가 하는 이혼